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6월 18일 오후 4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중요한 일정들 좀 빠르게, 그리고 비트코인과 그다음 알트코인, 오버스 코인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그 FOMC 일정이 좀 있죠. 그래서 FOMC 결과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 6월 19일 오후 새벽 3시에 이제 일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FOMC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가. 근데 이게 지금 2025년 들어가지고 기준금리를 3번 4.5로 계속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4.5라고 하는 게 2024년에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금리를 좀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한 번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금리 인하를 만약에 이게 하려고 했으면 미리 이게 비트코인이 120K까지 올라갔을 건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금리 인하가 안 된다는 뭐 선반영을 먼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2024년 12월부터 계속 4.5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금리 동결을 했지만, 지난번에 CPI 발표라든지 PPI라든지 그리고 고용지표, 그 실업수당 연속 청구라든지 아니면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시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금리가 동결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9월에는 무조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스탠스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괜찮다. 금리 인하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요번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괜찮다.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분명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요번에는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저는 크게 시장에서 동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는 게 우리가 비트코인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트럼프가 이란 군사 개입을 시사를 하면서 조금 이제 이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라, 그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뭐 이란에 대해서 뭐 전쟁 이슈가 좀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단기적으로만 그런, 뭐 단기도 아니죠, 몇 시간만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스닥이 열리고 나서는 곧바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한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장중에 어제 나스닥은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우리나라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진짜 장중에 한 2% 넘게 하락을 했다가 꼬리를 달고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거의 뭐 어제 고점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완전히 뭐 2.5% 이렇게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체감상 느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하락, 그리고 이틀 전에 비하면 거의 3.5%가량 비트가 하락을 해서 체감상으로는 진짜 한 30%씩 하락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좀 호재적인 뉴스들은 뭐냐면, 미국 상원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를 했고, 이제 그거에 최대 수혜주는 서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이 스테이블 코인이 5년 뒤에 5천조 규모의 시장이 될 거다 라는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스테이블 관련 코인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돈이 들어와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딸려 올라가야 되는 건 디파이 쪽이거든요. 디파이 쪽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실물 은행이 필요가 없어져요. 디파이 시장이 커지고 디파이 플랫폼이 커지게 되면 실물 은행보다는 이제 인터넷 뭐 이런 가상화폐 은행, 이런 게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코인 시장이 더 큰 뷰로, 그러니까 더 큰 뷰로 봤을 때는 진짜 비트코인이 뭐 200K, 300K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시사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기관 투자자들이 영국에서 이제 ETF 말고도 이제 ETP라고 하는 투자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 해가지고, 세일러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을 또 추매를 했다라는 게 지금 어제 16일날 뉴스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또 추매를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10,000개를 추매를 했고,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이런 기관들한테는 지금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기관들은 계속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WTI라고 하는 원유 차트인데요. 이 원유 차트가 뭐냐면 그 전쟁을 어떻게 보면 암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그 2022년, 2023년 뭐 6월달 그 처음에 그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전쟁이 가져지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원유 차트가 88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72달러 이고요. 그다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2022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유가 120달러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요번에 전쟁 이슈가 정말 중요한 이슈였고 전쟁 이슈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갈 이슈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원유 차트가 전고점 자리가 80달러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80달러를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80달러는 커녕 직전 고점 자리인 77달러 또는 75달러도 좀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1시간 봉상에서 봤을 땐 저점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한 번은 다시 한번 중동 이슈, 전쟁 이슈가 다시금 뉴스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 코인으로는 오보스 코인이라고 있는데 오보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요. 바닥에서부터 시세를 내고 나서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29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뭐 32원짜리까지는 기술적 반등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오보스 코인은 그렇게 큰 비중을 많이 태워서 매매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FOMC나 여러가지 뉴스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비트코인이잖아요. 이 비트코인 보시면 제가 보는 큰 관점은 저는 상승 3파가 계속 유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이 지금은 제대로 디테일 타점을 오늘 한번 잡아보면 지금 자리에서 이게 쭉 시세를 하다가 어제 이제 아침에 롱타점 들어갔던 자리가 이 라인이었고 이 라인에 롱타점 들어가서 여기서 전량 익절을 다 했고요. 그리고 나서 S시그널이 뜨고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 단기적으로 저점 추세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RSI 골든크로스만 좀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중요한 지점은 107.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강하게 위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손절을 제 생각에는 108.3 정도 보고요.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 익절 라인을 104.8 정도 요렇게 이제 손익절 잡으시면 그러니까 숏을 치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하게 시세를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 그럼 여기서 숏 진입하셔가지고 손절 라인은 108.3, 익절 라인은 104.8 이렇게 보시면 웬만하면 여기서는 이 라인에서 숏 진입하면 크게 손실 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숏 타점은 107.2에서 108.4 분할 숏 들어가시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는 105.K 이탈하는 자리에서 눌림목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단기적인 흐름은 이렇고 이제 일봉을 좀 보고 일봉을 좀 보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일봉상에서 일목균형표 구름 매물대 안으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의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자리에서 비트가 여기 103K가 이탈된다라고 할 때는 구름 매물대 하단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121선 자리까지. 여기 지금 파란 색깔 선이 121선인데 121선인 이 97K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97K까지 내려갈 확률은 사실은 거의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만약에 근데 이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이 하락하는 요런 모양처럼 6월 6일, 6월 5일 같은 모양을 뭐 이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거는 여거 자리에서는 진짜 비중을 태워가지고 알트나 비트코인 롱을 잡아도 되는 자리가 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단기적인 모양으로 어떻게 보면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낮추는 삼각수렴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그리고 61선 102K 자리랑 103K 자리의 지지라인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텁거든요. 여기서도 지지라인을 보여줬고 한번 내려왔을 때도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강하게 밑으로 내려갈지도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도 아닌 그냥 단순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웬만하면 선물 매매보다는 그냥 타점 오면 알트코인 조금 매매하고 아니면 그냥 시장 관망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FOMC 이후에 비트코인 130K 간다고 롱 다 때려박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 뭐 90K 간다고 숏 다 때려박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관들이 강하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기관들은 이 전체적인 비트코인 시장을 상승으로 가기 위한 눌림목이라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지금 이더리움 ETF 보유량이 3.9만 개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홍콩에서도 처음으로 솔라나를 구매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밈스테이지가 솔라나 투자에 발표를 해서 주가가 28%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홍콩 상장사 최초로 솔라나에 직접 투자를 한 이런 중국의 이런 코인 투자 회사도 있고요.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관들과 세력들은 지금 현재 이런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제 차트 분석상 이 상승 3파가 진행 중이고, 상승 3파가 진행돼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123K, 130K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큰 뷰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나는 단타를 친다고 하면 위로 올라올 때 107.2 자리에서 숏을 잡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